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밤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삼성전자 2% 가까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밀리면서 어제 마이너스 1.21% 하락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어제 새벽 미증시가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자, 기존에 있던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콜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자, 1월에 있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스닥도 무려 1.38% 상승이 나와줬고 어제 국장도 코스피가 0.65% 상승이 나와줬고 코스닥은 무려 1.55%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전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이 걱정과 동시에 형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정확히 아신다면 이번 이 조정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금요일 날, 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 주 주가 전망과 그리고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말 중에 나온 이 삼성전자랑 또 반도체 관련 이 이슈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삼성전자 다음 주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주면서 신고가 다시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증시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우선 오늘 새벽이었죠. 엔비디아가 3.93%, 지금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 밑에 AMD도 자, 무려 6.13%. 마찬가지로 이틀째 상승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크로. 자, 전날에 무려 16%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10%로 종가 마감했었는데, 자, 어제도 무려 6.99%, 거의 7%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이렇게 미증시에서 이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요 밑에 원전 관련주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주면서 오늘 새벽 미증시도 1.31%의 상승이 나왔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8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시간, 즉 어제 새벽 증시에 어제 새벽 미증시에서 이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기존 이 외국인들 포지션이 풋 포지션이었어요. 보시면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 풋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자, 이제는 콜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죠. 이 풋은요, 숏입니다, 숏. 지수가 내려간다에 베팅을 했다는 거고, 반대로 콜 포지션은요, 롱베팅입니다, 롱베팅.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자, 이틀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기존 이 풋 포지션을 청산을 했고, 이제는 콜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린 수급의 주체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외국인들이죠. 지금 외국인들은 이거일째, 특히나 목요일날부터 매도 물량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목요일날은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위클리 만기날 이후부터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 지금 신용잔고율을 보시면요, 거의 최대치죠, 최대치. 자, 주식은요, 누군가 손실을 봐야만 누군가 수익을 보는 구조죠.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손실을 보는 포지션은 어디였어요? 바로 우리 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용 잔고율이 최고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외국인들이 모를까요? 제 눈에도 보이잖아요.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신용 잔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한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삼성전자에 어떠한 악재가 있나요? 뭐 반도체 섹터에 어떤 악재가 있나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증시에서는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길라 이후에 기존 풋포지셔닝, 콜포지션으로 청산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 AI 인프라 관련주들, 이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론이나 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눌렀던 이유는 바로 이 시종 잔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보통은 주가가 밀리면은 물타기를 하시죠. 자, 이걸 보통 신용이나 미수로 많이 밀타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 쓰시는 분들 뭐 1대1로 신용 쓰시나요? 아니죠. 보통 뭐 1대2, 뭐 1대3, 뭐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을 담았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정확한 저점도 확인 안 하고 감으로 물타기 하시죠. 그러면서 자, 물타기하고 물타기 하다 보니까 신용을 써서 3억까지 매수를 했다 가정을 할게요. 근데 주가가 10%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3억 원의 10%면요. 마이너스 3천만 원. 내 계좌에 찍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마이너스 3천만 원 하락도 사실상 버티기 힘듭니다.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 계좌에는요. 원금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혀요. 그럼 이때부터는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보를 채우세요. 담보를 채우세요. 연락이 오죠. 담보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내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손절이 되죠. 이건 뭐라 불러요? 반대매매. 이 반대매매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잔고율이 내려갔을 때 이때부터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밑에서 물량을 싸게 다시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대차잔고. 이 대차라는 게 뭐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 자, 이걸 대차라고 얘기하죠. 공매도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에서 신고가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박스권이죠. 자, 여기에서 지속적인 이 대차 물량이 상환이 발생이 돼요. 갚았다는 거죠. 이 공매도는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을 봅니다. 공매도가 숏이잖아요, 숏. 매도를 치면서 빌려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공매도를 쳐요. 자, 그러면 주가가 밀리겠죠. 7만 원까지 내려갔다 가정을 할게요. 7만 원을 사서 대갚으면 돼요. 그럼 얘네는 3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에 공매도를 쳤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요. 13만 원까지 올라갔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더 올라가기 전에 13만 원 사서라도 대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3만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주가를 눌러서 싼 값을 사서 상환을 해야만 그나마 손실률을 줄여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 뭐 아무런 악재도 없고 오히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 대차 물량에 대한 상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 물량들이 상환되는 물량이 예전에는 공매도를 쓸 때 이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작년에 한번 공매도가 중단이 되고 다시 재개가 되면서 3개월이라는 상환 기간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은 9월 달에 쳤던 이 공매도, 자, 여기에 대한 상환 물량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결론은요. 악재가 있어서 주가의 하락이 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신용잔고를 털어내고 또 공매도 물량. 자, 이거를 좀 저점에서 상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투매 물량을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앞전 구간보다도 거래량이 점점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요 10만 5천 원 이 매물대 구간. 자,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아직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요 22선이 밑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죠. 금요일 날 요 12선 이탈이 되긴 했지만 요 5일선 지지를 받고 5일선이 밀리면은 요 22선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주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자, 오늘 새벽 미증시에서 자, 이렇게 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컵, 뭐 마이크론 자, 이런 이 AI 인프라 관련주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나스닥이 무려 1.31% 이틀째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 날 국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에는요, 갭 상승으로 장을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신용 잔고율이 아직까지 최고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도 금요일날 주가처럼 금요일날도 거의 2% 가까이 갭 상승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21% 하락으로 장을 마감한 것처럼 월요일장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일단 첫 번째로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정에 겁먹고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5% 조정나고 끝날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게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깊은 조정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로 반드시 비중을 더 늘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12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자, 보시면은 오늘이 20일이죠. 자, 1, 2, 3, 그리고 4, 5, 6, 7. 7거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7거래일 동안에 자,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선반영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될 거고요. 이 4분기 실적 발표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 구독자 대인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쭉 내려볼게요. 글을 워낙 많이 올려드려서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요, 키움증권,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입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무려 90.6조 원. 어마어마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18.4조 원이래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4분기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2026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99.4조 원. 이제 100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100조 클럽을. 영업이익이 무려 22.7조 원. 자, 지구 다시 볼게요. 22.7조 원. 4분기보다도 무려 4조 원 이상 더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디램 쇼티지로 인해서. 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026년도 내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살펴만 보셔도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자, 지금 물량이 없어요. 자, 심지어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자, 삼성전자 DDR5 램 가격을 100% 인상을 했으며 현재 재고 없음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디램을 재고 소진했다. 솔드 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자, 재고가 없어요. 주문을 해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건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마진이 올라가죠. 마진이 뭐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주가는 안 올라가고 배기나요?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10만 원 좀 넘었어요. 이제 최고점이 11만 줬는데 지금 이 11만 원 이게 고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15만 전자를 넘어서 20만 전자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는데 자, 20만 원 못 갈까요?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댓글에는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신고가 다시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니까요.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HBM4입니다. HBM4. 이미 브로드컴 그리고 AMD의 이 HBM4가 확정이 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체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 샘플을 엔비디아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죠. 자, 디램에서 자, 요 기사 보시면요. 자, 엔비디아 공급 협상 막바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M4 물량을 앞섰다고 합니다. 자, 물량의 30% 이상을 공급을 하게 됐고 30%는 마지노선이고요. 이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HM4는요. 1C 공정이에요. 6세대 공정. 지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1B 공정, 5세대 공정으로 지금 HBM4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6세대 공정이 이 5세대 공정보다는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속도도 더 빨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자, 이러한 CEO예요. 기업의 CEO인데 어떤 HBM4를 공급하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성능이 우수한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공급을 받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의 공급 물량이 점점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출도 올라가죠. 영업이익도 올라가죠.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도 다양해졌잖아요. 자, 브로드컴, 그리고 AMD, 엔비디아. 자, 이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이 범용 주제 GDDR. 자, 이거는 벌써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넘겼습니다. 거의 반독점이에요, 반독점. 자, 보시면 GDDR.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픽 D램도 잡았다. 삼성전자. GDDR 시장을 70%를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70%. 특히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200. 자, 이거는 중국용이죠. 자, 여기에는요.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GDDR7 D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삼성이 독점 공급입니다. 독점 공급. 그러면 이제 이 H200도 수출이 풀린다고 얘기하죠. 그럼 앞으로 이 H200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GDDR에 대한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매출이 또 올라가겠죠. 영업이익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자, 이 파운드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없어요. 자, 아직까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2년 이내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 주가 미친 듯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TSMC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지금 약 70% 정도 되죠. 자, 이거를 차근차근 뺏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11월 16일 날에 올랐던 이 기사 내용 보시면요. 자, 중국의 최고 업체에서 이나노 이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자, 삼성 파운드리 내년 이나노 생산 능력 점점 올라가고 있다. TSMC와 격차를 좁힐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격 나서 올해 산화율 수율 안정세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4나노 공장 수율이 60에서 70%까지 안정화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2나노 기술도요. 3나노 대비해서 성능을 5% 이상 개선을 시켰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 일론 머스크랑 회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자, 미국에서. 자, 삼성전자 테슬라를 주요 파운드리 고객으로 확보한 이후 양사는 파트너십을 급속도로 강화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 중에 텍사스주 테일러, 자, 이 테일러 공장을 방문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하고 회동을 진행했다고 해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를 살려준 말 그대로 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이 일론 머스크죠. 자, AI6 칩, 자, 무려 23조 원입니다. 자, 규모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인 물량을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수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에서 만난 거잖아요. 자,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 있을까요? 자, 일단은 최대 파운드리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이 AI6 칩, 자, 이 수주가 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자, 근데 괜히 일론 머스크를 만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자,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자, 누가? 자, AMD까지 삼성의 파운드리를 맡겼다는 거죠. 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계약이 확정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TSMC가 왜 위기설에 도냐면요. 일단은 전력 부족.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기다 계속해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기업 CEO 입장에서는 자, 계속해서 전력 공급도 불안하고 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언제 침공을 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자, 이것 때문에 물량을 맡기기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이 TMCS에서 눈을 돌려서 어디로? 삼성 쪽으로. 이 삼성 쪽으로 파운드리 수주를 계속 맡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점유율 격차 점점 더 좁혀지겠죠. 그쵸?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화요일 날엔요. 자,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인텔까지 수주를 접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픈 손가락의 파운드리가요. 이제는 효자로 등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삼성전자 악재가 있나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 이런 잔바람에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고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런 내용들도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 자,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뭐 해외 외신 기사까지 갖고 와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자, 주가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밀렸다.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올려가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은 11만 전자 찍고 나서 조정 깊게 나왔잖아, 이까지. 다시 반등을 해줬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자, 지금 이 최근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빠졌어요? 15% 하락이 나왔어요. 15%.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억을 담아놨는데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왔다. 내 계좌는 마이너스 1,500만 원이에요. 이거 과연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수익도 받고 현금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정 구간을 버텨낼 수가 있겠죠. 즉, 자,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삼성전자 매수로 검색해 보셔도 언제부터요? 작년 11월 14일 날. 자, 이때 얼마였냐면요. 자, 이때 11월 14일 날에 매수가가 5만 1,000원 있어. 5만 1,000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3월 11일 날, 4월 9일 날, 9월 1일 날, 최근에는 11월 19일 날. 자, 요 11월 19일 날 보시면은 자, 요 11월 19일 날짜 보시면은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9만 6천 원이었어요. 요 밑에 손절가도 정확히 제시를 해드렸는데 11월 19일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 저점이 9만 4,600원이었어요. 자, 이날에 신규로 매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셨던 분들도요. 자, 여기에서 금요일 날 종가까지만 해도 몇 프로 올랐어요? 자, 11%. 11%의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자, 반대로 자, 보시면 2월 19일 날, 3월 27일 날, 7월 30일 날, 최근에는 언제예요? 11월 3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점을 잡고 비중을 늘려가고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 요 11월 3일 날 자, 요 11월 3일 날짜 보시면은 요거는 MTS 화면인데요. 지우고 볼게요. 자, 이날 시간이 12시 4분이에요. 식사하는 도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때 당시 주가가 11만 700원이었어요. 이때 현재가 11만 700원 부근에서 비중 얼마? 50%. 절반 비중을 분할로 매도를 했었는데 11월 3일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고점이 11만 1,500원이었어요. 자, 이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들이고 나서 물론 그 다음날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었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 꼭대기 부근이잖아요. 자, 이렇게 머리 꼭대기 부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자, 이러한 매도 타점까지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또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
이렇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구독자 대리만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요 삼성의 뒤에 숫자 1번 붙여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매수매수 타점들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 계실까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제 직통 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차기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요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문자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면서 제 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선 사용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문이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삼성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전송 버튼 보이시죠? 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을 안 눌러놓으시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PC에서나 스마트폰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알림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독을 눌러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다.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데 이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여기 따봉 버튼 보이시죠? 자, 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자, 댓글에다가는요. 자, 이번에는 투매 금지가 아닙니다. 자, 신고가 랠리 다음 주에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투매 금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이 영상은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보시면은 날짜가 12월 17일이에요. 자, 거의 조정을 받고 요 밑에까지 빠졌을 때. 자, 요때 올려드린 거죠. 자, 이때는 앞으로 주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저점에서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 절대 물량 털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투매 금지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투매 금지보다는 자, 이제는 다시 주가 반등해서 올라갈 거니까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 자, 주말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 토요일 새벽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거기다가 이 반도체 지수도 몇 프로 올라갔어요? 자, 2.9%. 계속해서 이틀째 반등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장 삼성전자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 포지션은요. 일단 미국장에서는 풋 포지션에서 콜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국장에서는 자, 뭘 위해서? 시용 잔고를 털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매도 대차 물량을 좀 더 저점에서 상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더 흔들고 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투매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장도 딱 7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7거래일. 자, 이때 동안에 엄청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사주 소각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자, 패시브 자금 이거 150조입니다. 150조. 거기다 국민연금에서도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자, 이제부터 주가에 선 반영을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쌓여있는 이 대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매수를 해야 돼요. 현물을 매수를 해서 이거를 갚는다. 커버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거를 숏 커버라 얘기합니다. 자, 공매도가 매도니까 숏이잖아요, 숏. 이거를 커버를 친다. 현물을 사서 갚는 뜻이에요.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어요? 1억만 주가 넘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걸 다 상환 안 하겠죠. 3개월 전에 공매도를 친 물량들. 자, 이 물량에 대한 상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 해줘야 된다? 현물을 사서 이거를 갚아야 된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은요. 자, 요 11만 원 전고점 구간 돌파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분기 시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02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11만 전자, 15만 전자를 넘어서 20만 전자 충분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딜에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일단은 최소 2026년도 길게 봤을 때는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 쇼티지가 발생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자, 이 공식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우리 주주님께서 이 나무만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내다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구독자 대행방에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구독자 대행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자,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뜨면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요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